2025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주변 5개 해역에서 대규모 포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군, 공군, 로켓군이 총동원된 이번 훈련에서 중국은 실탄 사격까지 감행하며 대만을 향한 군사적 압박을 한층 강화했죠. 미국이 대만에 111억 달러, 우리 돈 약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자 바로 이틀 뒤 나온 직접적인 무력 시위였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대만 독립분열 세력과 외부 간섭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외부 군사 개입에 대한 억지력을 공식 목표로 내세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신년 연설에서 대만 통일을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언했죠.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 장관 쿠리슝은 의회에서 인민해방군에게 훈련을 공격으로 전환하는데 과거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긴급한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대만 주변에서 항공기와 함정 활동을 전년 대비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평균 7일에서 10일마다 대만 인근에서 군사 순찰을 실시하며 이러한 움직임을 정례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죠. 중국 군사 전문지 함선 지식은 태풍이 오기 직전 여름철 평일 오후라는 구체적인 침공 시점을 제시하며 에너지 관련 목표물 30여 곳만 공격해도 교통, 통신, 의료 등 인프라 마비로 대만이 붕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대만에게 시간은 사치가 아닙니다. 당장 하늘을 지킬 수단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죠. 문제는 대만 공군의 주력인 F-16이 노후화로 실질 전력 한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대만은 기존 F-16A/B 140대를 F-16 바이퍼로 성능 개량하는 사업을 완료했지만 완전 무장에 필요한 장비 조달이 2026년까지 지연될 전망입니다. DFRM 전자전 장비, AGM-154C 활강 폭탄, 지상 충돌 방지 시스템 등 핵심 장비를 2026년에야 확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만은 2019년 미국과 F-16 바이퍼 66대 도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26년 말까지 전량을 인도받는 것이었는데 2025년 10월 대만 국방부장 쿠리슝은 일정 내 전량 인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대도 인도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만 국민당 의원 쉬차오 씨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미인도 금액이 6,590억 대만 달러에 이른다며 F-16 바이퍼 전투기 인도 지연이 가장 심각한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구매 계획 좌초가 아니라 미국 방산 시스템의 구조적 위기를 경고하는 사례라고 평가했죠. 미국은 정치적 조건을 강화하며 공급 속도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마찰 회피에 중점을 두며 중국 측에 대한 배려를 분명히 하고 있죠. 그렇다면 대만이 오랫동안 의존해온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 G캡을 공동 개발 중입니다. 2022년 12월 세 나라 정상이 공동 개발을 합의했고 2026년 3월 시제품 제작에 착수해 2035년 실전 배치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개발은 방산 프로젝트 중에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로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됩니다. 영국은 2025년까지 약 24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고 전체적으로 120억 파운드, 우리 돈 약 21조 원을 지출할 예정이었죠. 여기에 세 나라 정부와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라 정부 간 조정 사항도 많습니다. 2025년 7월 영국에서 정권이 교체되자 G캡에 대한 확고한 장기 공약 발표를 미루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시제품 제작 착수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죠. 설령 일본이 G캡을 순조롭게 개발한다 해도 2035년까지는 실전 배치가 불가능합니다.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대만의 기존 안보 계산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한국은 대만 내에서 호의적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대만 내부에서 조사한 싫어하는 국가 순위를 보면 북한 70.9%, 필리핀 52.9%, 중국 43.9%, 한국 33.8%, 러시아 29.7% 순이었죠. 한국에 대한 혐오 감정이 일방적으로 높았던 겁니다. 과거 혐한 정서의 뿌리는 여러 갈래입니다. 1992년 한중 수교 때 대만은 한국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장제스 정부가 일제강점기 시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했던 점을 들어 한국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1988년 서울올림픽 때는 대만이 반대표를 던지고 일본 나고야를 공개 지지했으며 올림픽 특집으로 서울의 뒷골목과 달동네를 보여주며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올림픽을 한다는 투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대만 언론은 경제적으로 자신들보다 못 살던 한국이 어느덧 자국을 넘어 약진하는 사실에 박탈감을 느끼며 혐한을 부채질했죠. 친중 성향 정치인들은 혐한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했고 일본 중심 시각 속에서 한국은 의도적으로 배제된 선택지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앞질러 차세대 전투기를 현실화했습니다. KF-21은 2026년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되고 2026년 하반기부터 공군에 순차 인도될 예정입니다. 실전 배치 가능 시점이 보이는 유일한 비미국, 비일본 선택지로 부상한 겁니다. 한국 방산이 이러한 신뢰를 얻게 된 배경에는 유럽에서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 계약 후 2025년까지 K2 전차 180대를 모두 인도받았습니다. 3년 만에 완료한 겁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K2를 제치고 독일 레오파드2를 선택했지만 9년 뒤에나 인도받을 예정이죠. K9 자주포는 폴란드의 212문 중 200문이 조기 인도됐는데 독일 판저비츠 2000은 3년이 지나도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K9은 판저비츠 2000 대비 3분의 1 가격의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K2는 레오파드2 대비 절반 가격의 성능은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K9 도입 후 3년간 국방력이 4배 증가했고 FA-50은 유럽 나토 임무 완료율 1위인 87%를 기록하며 낮은 결함률과 빠른 정비 시간으로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2025년 11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방위사업청과 KF-21 추가 무장시험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초 2028년 말 적용 예정이던 공대지 능력은 2027년 전반기부터 조기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죠. 폴란드, UAE, 이라크 등 여러 나라가 KF-21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폴란드 공군 사령관이 직접 KF-21에 탑승해 성능을 체험했고 4월에는 UAE 전투전술훈련센터 사령관이 탑승했습니다. 한 국방산업 전문가는 KF-21은 성능만 나와준다면 미국제 기체 도입이 힘들 때 유럽제 기체와 함께 고려해 볼 만한 제3의 옵션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KF-21 양산형 40대의 가격은 대당 약 950억 원 수준으로 F-35나 유럽산 전투기에 비해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확장성이 뛰어나 향후 6세대로 발전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장착하고 최대 2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며 최고 시속은 마하 1.8에 달합니다. 대만 내부에서 좋고 싫음은 사치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혐한 감정은 뒤로 밀리고 개상과 생존만 남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혐한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류의 영향을 받으며 자란 세대가 커가면서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졌죠. 대만 내부에서도 기성세대의 혐한을 싫어하는 젊은 층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자국을 실제로 위협하는 중국에 대한 혐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무시해서 관찰로 그리고 고려 대상으로 이동했습니다. 한대만 국방 전문가는 미국 F-16은 언제 올지 모르고 일본 GCAM는 2035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2027년까지 전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대만에게 한국은 대체 가능한 국가가 아니라 넘지 못하면 안 되는 변수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싫어해도 됐지만 지금은 한국을 빼고 안보를 설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KF-21은 전투기 이상의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대만이 고개를 들 수 있는가, 숙여야 하는가를 가르는 기준이 됐죠. 중국의 압박 앞에서 대만이 가장 늦게 깨달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해도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